저희는 기초교양대학의 주요 성과 사례라고 뭐 제목은 되어 있지만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해왔었던 1년의 교육과정 개편의 운영 성과들이 이제 2023년도에 기관인증 평가를 통해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저희가 개편하는 어떤 큰 방향들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보는 기회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좀 공유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기조가 교육과정, 특히 이제 교양교육에 있어서 저희에게 주어졌던 기본적인 미션은 긴축이었습니다. 학교의 여러 가지 재정 상황들이 좀 어려웠던 그런 이제 2020년 이전부터 저희가 이제 교육과정에 있어서 좀 반영했었던 기조는 특히나 좀 강의는 좀 대형으로, 그다음에 강좌 수의 학생들 수도 조금 더 늘려서, 그리고 가능하면은 과목 수를 좀 줄이거나 강좌 수도 줄여서 이런 정도의 어떤 이제 미션들이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그렇지만 교육의 질은 떨어지지 않게 이제 그렇게 붙는 과제까지 함께 수행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큰 주어진 미션에서 저희가 2020 개편이 지난 4년 동안 이제 운영됐었던 기본 골격이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23년도 평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4년에 원래는 저희가 4년을 주기로 교육과정에 있어서는 큰 어떤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 시도를 하는데, 2020 개편 이후에 24년도 개편을 했었어야 되는데 일단 23년도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점검하고 차후에 방향 설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1년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3년도 평가에 됐었던 부분의 가장 큰 핵심은 어떤 질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가 이제 두드러지는 양상이었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는 과거 10년에 걸친 교양교육의 어떤 변화들은 필수에 있어서도 16학점에서 12학점으로 줄어드는 추세였었고요. 그다음에 교양 핵심에 있어서도 영역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합해져서 축소되는,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학교에 주어진 미션을 가지고서 달렸었는데,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개설 과목 수에 있어서도 보면은 지난 3년을 비교를 하게 되면 2020에서 22년도에 개설됐던 과목 수 자체도 359개에서 연차적으로 294개까지 줄어드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강좌 수, 분반들까지 다 합해서 봤을 때 내용을 보시면은 933개 강좌에서 819개 강좌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강좌 수는 줄어드는 양상입니다. 더불어서 학생 수도 조금은 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3주기 평가를 받았을 때 학교가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저희가 교양교육과정에서 살짝 조금 조건부 충족이라는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어떤 지적사항이라고 얘기되면 저희가 이제 교양은 이제 필수와 선택이 있는데, 그 필수와 선택의 비중을 좀 적정하게 해라라는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대형 강의, 지금까지 양적 긴축을 이제 위주로 다루다 보니까 대형 강의 숫자가 좀 늘어나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더는 그대로 지속할 수 없겠다 싶어서 이제 101명 이하로 낮추는 그런 이제 점검들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표상으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졸업 학점, 보통은 125에서 130 학점이 졸업 학점인데, 그 가운데서 교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19.2%에서 21.6%. 근데 이거를 이제 평가하는 쪽에서는 기본이 25% 내외라고 하지만 기본 25%는 넘어야 된다라는 좀 그러니까 이면의 얘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양 이수 학점 내에서도 교양 필수와 선택의 비중을 조절하라는 건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교양 필수, 핵심, 그다음에 일반 선택이라는 세 종류의 교양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양 필수와 핵심을 평가하는 쪽에서는 그냥 필수로 간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100%와 일반 선택은 0%라는 지금 지표의 결과인데, 그거를
50% 플러스 마이너스 10%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어떤 변화는 불가피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101명 이상 대형 강좌 비율이 지금 23년도 기준으로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2.5% 이하까지 낮춰야 되는 거라서 현재 개설되고 있는 101명 이상 강좌의 반 이하로 줄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강좌당 수강 학생 수도 저희는 네, 기본적으로 강의실당 수용 인원이 60명이니까 기본적으로 60명까지는 받아주십시오라고 계속 교수님들께 부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더 이상은 어렵고 저희가 이제 이 평가에 대비해서 어떤 축소하는 그런 시도 개선의 노력으로 분반당 수강 인원 정원을 50명으로 축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50명도 최대치인 거고 실제 운영상에 있어서는 그보다 더 아래로 40명 이하로 줄여야 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반해서 전임교원의 강의 비중은 학점당으로 보면 저희는 전체 교양의 61%를 전임교원이 담당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양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현재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지향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 이제 같은 지표를 이제 보셨는데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교양 필수에서는 그러니까 교양 전체는 졸업 학점의 25%를 개선을 하라라는 거라서 실제 저희는 21%에서 25%를 조금 더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교양 이수학점을 현재 27학점인데 적어도 6학점 이상은 높여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교양 실제 근데 우리 학생들이 실제 졸업을 할 때는 교양을 어느 정도 이수하고 있는가를 봤을 때는 25% 이상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현황을 어떤 규정으로 반영하는 부분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졸업학점의 36% 이상을 이미 이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수학점 자체를 높인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어떤 부담을 갖는 부분은 크게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어떤 운영상에 있어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의 선택에 있어서 쏠림과 어떤 구조적인 변화에 동반되는 그런 달라지는 양상들이 전체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학교의 어떤 그 강의실 운영이란 어떤 지원 체계 이런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선에서 우리가 교양 필수와 선택의 비율을 조정을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다음번 24년도에는 고민을 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하면 학생들의 그 수강하는 강좌의 현황이 대다수 60명 이하에서 많은 이제 운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최근 3년 동안에 41명에서 60명 정도 되는 그 교양 핵심에 해당되는 강의들 숫자가 지금 이것보다는 더 줄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강좌당 수강 인원 규모가 40명 안팎으로 운영되어지도록 저희가 이제 개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된다 보면은 강의실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계획도 대형 강의실보다는 중소형 강의실에 대한 수요가 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101명 이상 강좌에 대해서도 지금의 운영 숫자보다 반 이하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대형 강의, 계단 강의실에 대한 수요들은 아무래도 줄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뭐 마구잡이로 줄일 수는 없지만은 실제 어떤 강의 여건, 환경들, 캠퍼스 환경에 대한 우리가 개선 방향에 있어서는 이러한 변화들을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24학년도에 뭐 어떤 이제 노력들을 할 것이냐, 뭐 숙제가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교양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 개편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이제 TF라든지 작업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수업 규모 적정 인원 101명 이하로 저희가 101명 이상이 안 되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24학년도 1학기
강의 시간표를 작성할 때 학과에 협조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100명 이하로 수강 인원을 제한하시도록 다 부탁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교무팀이라든지 예산팀, 기획팀에도 이런 분반이 늘어남으로써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대비하실 수 있도록 요청을 드려놨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강의가 개설된 거를 보면은 그닥 분반이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더 우려스러운 게 이번 1학기에는 학생들의 민원이 조금 더 강하게 있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는 교수님들이 수강 인원이 많으면 웬만하면 다 확정을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수강 정정 기간에 인원수를 조금 늘려준다거나 이런 좀 완충 작용들이 가능했는데 지금 이제는 그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탈락률도 높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수강 정정 기간에 들어갈 수 나 졸업을 해야 되는데 재수강이 안 돼요. 수강 인원 늘려주세요. 이런 요청에 대해서 저희가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이해를 먼저 하고 혹시 학생들이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도 함께 잘 대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교양 필수에 대한 교과목에 대한 점검, 특히나 저희가 소프트웨어 중점대학 사업과 그다음에 경력개발센터에서 진행하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 서비스 이런 사업들과 결부된 교양 필수에 대한 재편이 또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학교 교양에서는 단순하게 저희가 관리하는 지표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연동되는 결국은 교수님들의 숫자, 그다음에 유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강좌들에 대한 개설과 운영, 그다음에 재직자 학생들이 원만하게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 여건 제공, 그다음 뭐 여러 가지 중도 포기율, 현장 실습이라든지 창업 교육이라든지 외부 재정 지원 사업에서 요구하는 그런 내용들을 소화하기 위한 교육 과정에 대한 편제나 운영들이 다 함께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교양 필수와 핵심에서의 학점 변동 이 사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와 연관된 내용들과 함께 결부돼서 다뤄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에 이제 요청을 드리고 싶은 사안은 이제 기본적인 교양 필수와 핵심의 어떤 구조적이고 그다음에 교양 일반 선택에 있어서는 저희가 학생 자율적으로 이수하도록 좀 오픈되었던 그런 영역인데 그 영역까지 어떤 구조를 넣어야 되는, 그래서 어떤 영역별로 학생들이 몇 학점을 이수하게 한다 하는 그런 구조를 넣어야 되는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부는 굉장히 대학이 자율적으로 하라라고 오픈을 해줬는데 평가하는 쪽에서는 그것과는 조금 모순되는 그런 또 지침들 피드백을 주는 것 같아서 어떤 개편의 방향이 저희로서는 무척 달가운 것만은 아니지만 어차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학교의 여러 가지 결국은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원만하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강의 여건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뿐만이 아니고 학교에 있다 보면 모든 일들이 학생들이 수업을 잘 듣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교육과정과 연관돼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